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충돌,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을 그런 조짐까지 보이는데요. 어제 하루만도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그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최소 42명이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전에 서로 충돌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최대 사상자라고 합니다. 자, 중동 문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광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또 그 42명이나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계속 상황이 이렇게 더 격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요. 예.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한 181명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예, 부상자도 뭐 한 1,000명 이상 되고요. 이스라엘 측은 사망자가 한 10명, 뭐 100몇 명 이렇게 또 부상을 하고, 100여 명 이렇게 부상을 했습니다. 예. 이 지금 그 미국 AP 통신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통신사 아닙니까? 뉴스 통신사인데 이쪽에 그 기자들 다수 그리고 다른 이제 언론사들 외신이 입주한 건물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기사를 좀 봤는데요. 사망자는 좀 이 건물 공습으로 아직은 나왔다는 얘기는 없죠? 네, 사망자는 없고요.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건물, 이게 아마 지금 잘라 빌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11층짜리 건물이고, 건물을 미사일 공격하기 전에 이미 건물 내에 있는 모든 기자들과 거주자들을 대피시키는 전화, 그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시간을 조금 너무 넉넉하게 주지 않아서 모든 물건들을 챙겨 나오지 못했다는 그런 좀 비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피해자는 없지만 이제 다수의 언론사 알자지라라든지 AP통신 이런 유명한 언론사들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참상을 보도하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건물을 파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시간 전에 그 경고를 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기자들이 급히 이제 물건을 챙겨서 탈출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기본 방송 장비라도 그 챙겨 나오려면 그게 1시간은 부족했을 텐데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또 그 네타냐후 총리가 그 미국 측에다 그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건물이 뭐 하마스 이제 테러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네, CBS 방송에 있는 Face the Nation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해서 하마스가 이 건물, 즉 잘라 건물을 하마스 정보부가 이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아, 정보부가 하마스 정보부. 하마스 정보부가 이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미 정부에 이미 제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제공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 정보를 그렇게 인정을 했다. 본인은 그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 미국 측에서는 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한 게 없지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저희 유엔이요, 이렇게 뭐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행위,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겠죠. 어떤 전쟁 시에도 어떤 민간인이나 민간인 건물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만약 테러 단체가 민간인을 이용한다는 확증이 있으면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적법한 공격 목표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어떤 특정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그 민간 시설이 테러 단체가 이용했다는 증거를 이스라엘이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거를 제시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일주일 전에 충돌이 시작됐는데 이번 무력 충돌 사태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장기적인 원인, 즉, 계속해서 있었던,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있을 당시 사실상 이팔 협상이 완전히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어떤 피로감이 컸고요. 단기적인 이유로는 이제 셰이크 자라, 예루살렘에 있는 셰이크 자라라는 마을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그 마을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그다음 나가라 철거시키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 같았고. 아, 정착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알악사 사원이라는 예루살렘의 아주 성지라고 이슬람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이스라엘 경찰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주 양측 간의 감정이 격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게 지난 10일인데요. 네네. 이 10일이 예루살렘의 날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날은 이스라엘 측에서 정한 어떤 명절이고요. 사실 예루살렘의 날은 의미가 뭐냐면 1967년 전쟁 전까지 이스라엘은 서예루살렘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7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예루단으로부터 동예루살렘, 즉 알악사 사원이 있는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을 통합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1998년에 이스라엘 의회 즉 크네셋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분노가 더 컸던 날이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날에 이 날을 하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락사 사원에 들어가서 이슬람 그 신도들을 잡아낸. 왜 이 날을 하필 그런 걸 하는 날짜로 선택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날에 이스라엘 우파들이 이스라엘 시민들을 행진하게 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행진, 네, 예루살렘 행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했고,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특히 라마단 기간 중에 알락사 사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결국 분노가 폭발해서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찰이 이제 다시 알락사 사원을 진압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국제사회에서 지금 지난 일주일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0명 넘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망하니까요. 비난이 거셉니다. 네네. 근데 이스라엘이 뭐 이런 국제사회 비판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전쟁에서도 웬만한 국제사회 비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개진하면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즉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멈추기 전까지는 우리의 군사 작전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작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것이고요. 그 요청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국제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서 또 이스라엘 계속 휴전 압박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완전히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대단히 아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도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좀 움직일 것 같습니까? 네,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양측 간의 휴전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나타냐후 총리와 통화도 했고요. 그다음에 하마스는 아니지만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바스 수반과도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유엔 안보리 역할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답답한 측면이 있죠. 안보리에서 좀 결의안이라든지 아니면 규탄, 성명이라도 나와야 되는데요. 어저께 안보리 공개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있었으나 결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특히 이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실패했고 미국의 입장은 결의안을 도출하더라도 사실상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벌써 일주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양쪽의 충돌이. 네네. 그러면 이게 지난 2014년에요. 이스라엘이 그때도 가자지구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팔레스타인 주민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희생됐는데, 또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2014년에 무려 50일 동안 전쟁이 계속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충돌 중에 가장 기간이 오래됐던 것이 아마 2014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지상군이 직접 가자 지구에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지상군이 가자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완전히 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피해도 상당히 가장 컸던 그런 충돌이 아마 201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이번에는 가자 지구에 투입하려는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빨리 휴전이 나온다면 2,000명까지 희생이 나는 그런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금 전혀 가라앉지 않는 그 이유로요. 지금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요. 이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입지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어떤 팔레스타인과의 긴장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스라엘 국내 정치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나타냐후 총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요. 그러나 충돌이 일어나면서 나타냐후 총리에게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나타냐후 총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전부 계획하고 아예 이 팔레스타인을 자극해서 하마스가 로켓을 먼저 쏘게끔 했다. 이때까지는 보기 어렵지만요. 그러나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는 충분히 이 나타냐후 총리가 좀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대편은 팔레스타인도 지금 정치 상황이요. 거기도 지금 그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이 이끄는 그 파타 정부가 있고 또 이제 무장정파라 불리는 또 하마스 파벌이 지금 나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팔레스타인 국내 정치도 되게 어려운 그런 지금 문제가 있죠. 항상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하마스, 그다음에 온건한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이 이끌고 있는 파타 이 두 정부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사실상 하마스가 이 이팔 문제 주도권을 항상 우리 아바스 수반에게 빼앗겼으나 이번에 한번 하마스가 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로켓을 공격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팔레스타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양분되어 있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 연대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 그다음에 유엔의 역할, 그리고 팔레스타인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의 상황. 이거 봤을 때 이게 뭐 하루 이틀 안에 상황이 지금 해결될 상황 아닌 거죠? 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보리 이 회의도 그다지 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예. 미국의 입장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언론들은 지금 휴전을 논의하고 있다. 예. 예, 그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 3일 아니면 뭐 4, 5일 정도 예. 시간이 지나면 뭐 예. 휴전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유럽연합 문명연구소의 성일광 연구교수였습니다.